산속 깊은 곳에 아늑하게 안겨있는 한 사찰. 법당으로 들어서자 절로 마음이 경건해지는데요. 그런데 아래쪽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 신자들. 법당 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요. 보세요. 시선을 돌리자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 뭐죠? 법당 안에 샘물이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연못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 샘물은 속이 다 비칠 정도로 맑기까지 한데요. 보통 법당이라면 불상을 위에 안치하고 불경외는 소리와 목탁 소리만 낭랑하게 울려 퍼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법당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가 더 크게 귓전을 간지럽힙니다. 법당은 마치 물에 잠겨 있는 듯 했는데요. 그 깊이는 1.5m. 물 아래로 거대한 비밀이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물이 있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하죠. 어떻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고이게 되는지. 물이 지금 저 수면 바닥보다 굉장히 높은 곳에 있잖아요. 법당의 구조가 특이했는데요. 1층과 2층으로 나뉘어져 있고 위층은 모두 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샘물은 대체 어디서 흘러나온 것일까?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뚜렷이 들려오는 물소리. 법당에는 왜 물이 가득 차게 된 걸까요? 이 절의 주지 스님에게 법당 샘물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가물어도 그렇고 비가 와도 그렇고 항상 이 동굴법당에 일정한 양의 물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먹는 식수나 아니면 뭐 공양이라든지 모든 이 물을 사용하는데 항상 물이 이렇게 365일 넘쳐나니까 이제 날짜가 나왔잖아요. 법당 샘물은 수질 검사에서 1급수로 공인받았을 정도로 깨끗하기까지 했는데요. 누가 물을 채워놓는 것이 아니라면 저절로 솟아나는 것일까? 확인을 위해 펌프차까지 동원, 직접 물을 빼보기로 했는데요. 많은 물을 모두 비우려면 하루도 모자라기에 일정량만 빼보기로 했습니다. 장장 3시간이 넘는 작업 끝에 눈으로 확연히 보일 정도로 물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로부터 1시간 후, 과연 물은 다시 채워질까요?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마치 누가 마법을 부리듯 저절로 다시 가득 채워지는 샘물. 보고도 믿기지 않는 신비로운 현상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당과 샘물의 만남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꿈에서 한 노파가 큰 스님, 범축 큰 스님을 하늘에 끌고 올라가서 어디를 파보라고 해서 이 주위에 아무데나 그냥 계속 팠다고 합니다. 거기를 파보면 물이 솟구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뭄으로 근심하고 있던 스님의 꿈에 한 노파가 나타나 어느 장소를 알려줬고 그곳을 파봤더니 진짜로 물이 솟구쳤다는 겁니다. 물소리가 들려서 그 바위를 치우니까 한 조만한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에다가 부처님을 모시고 여기에다가 이 동굴법당을 결국 창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님은 노파가 알려준 대로 동굴을 중심으로 도량을 만들었고 그곳이 지금의 법당 샘물이 된 거죠. 그렇다면 물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지금 떨어지는 소리 들리잖아요. 지금 저 동굴법당. 소리 법당을 들리시잖아요. 울리는 선명하고 시원한 물소리. 아래에 있는 의문의 동굴엔 대체 뭐가 있는 것일까? 제작진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동굴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동굴로 들어서자 서늘한 기운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동굴 안에도 물이 허리 위까지 차오를 정도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온몸이 시릴 정도로 차갑기까지 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살펴보니 세월을 가늠할 수 없는 단단한 바위 사이사이로 물이 콸콸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물줄기의 흔적이 가득한 이 동굴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오랫동안 동굴을 연구한 전문가로부터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순백 자체가 그야말로 여기는 인공동굴 중에서도 광산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그런 동굴로 보시면 돼요. 일본 수탈 침략 시대 금을 수탈하기 위해서
이 화강암 중심으로 전국을 헤매면서 많이 캐기 때문에 법당의 동굴은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군이 자원 수탈의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갱도였던 것. 그런데 과거 미스터리 M에서도 많이 소개됐듯 광물을 채취하던 인공 동굴에는 물이 적거나 없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죠. 반면 법당의 인공 동굴은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듯합니다. 균열이 너무 많은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균열과 균열 그 사이로 지금 나온다는 게 아주 특색적입니다. 지질학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는데요. 법당 샘물은 과연 어떤 물일까요? 요거는 일단 지하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본 절 같은 경우에는 동굴을 팠기 때문에 요것도 일종의 수평으로 굴을 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지하에 있던 물과 이 동굴의 끝자락이 만나서 물이 나오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당 뒷산에서 내려온 지하수가 동굴 바위 틈으로 스며들어 동굴로 모였고 그 물이 법당 샘물이 된 겁니다. 지형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적으로 계곡부 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물이 모이는 위치이기도 하고, 안반이다 보니까 이 깨어진 틈, 조그만 틈을 따라서 새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절은 높은 산속, 비와 눈 등 물이 모이기 좋은 곳에 위치해 있고 동굴 바위의 작은 틈들이 그 물들을 저장하는 물탱크 역할을 해준 거죠. 그렇게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흐르는 법당의 샘물. 앞으로도 사찰의 귀중한 생명수가 되어주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랐죠. 저게 있을 게 아니잖아요. 진짜 좀 괴물 같기도 하고 이게 뭐지? 그런 느낌? 얘기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그것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제작진. 오가는 사람 없는 인적 드문 산길이 괴기스럽기까지 한데요. 길가엔 용도를 짐작할 수 없는 기계들만 녹이 쓴 채 놓여 있는 상황. 그렇게 한참을 헤매던 제작진의 눈에 띈 무언가. 사람들이 말하던 그것을 찾은 듯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깜깜한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얼굴처럼 보이는 형상이었습니다. 산속에 나타난 거대하고 기괴한 얼굴, 그 정체 무엇일까? 날이 밝자마자 다시 찾아간 현장. 어둠 속에 숨어있던 그것. 밝은 곳에서 다시 보니 바로 불상의 얼굴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크기. 그 형태를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 보는 제작진. 하지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엄청난 크기를 실감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아예 얼굴 형태가 전혀 보이질 않. 와 이게 까마득히 너무 높은 높은데? 곳에 자리한 얼굴. 그렇다 보니 아래에서 올려다봐서는 그 모습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누군가 공을 들여 만든 것이 분명한 얼굴의 형태. 하지만 이상한 점은 몸통은 없고 얼굴만 덩그러니 놓여있다는 것. 몸이 있어야 할 자리를 독특하게 깎여나간 돌이 대신하고 있는 모습. 보면 볼수록 궁금증만 커지는데요. 그런 뭐 길 같은 게 있네. 주위를 둘러봐도 보이는 것이라고는 정체불명의 기계들과 미처 정리하지 못한 듯한 작업의 흔적들. 무슨 사연이라도 있어 급하게 이곳을 천호대. 떠나야 했던 걸까? 어수선한 불상 주변으론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들까지 적혀 있어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이곳에 다녀갔음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지만 불상의 비밀을 풀어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은 만날 수 없었는데요. 그러던 중 불상 제작과 관련된 안내판을 발견한 제작진. 어쩌면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품고 연결을 시도해보지만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세요. 정말 불상이라면 주변 사찰에선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말씀하신 그쪽에는 없습니다. 새로 짓고 있는 절이 있다는 건 못 들었는데. 천태정 쪽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무속인들이 기도를 위해 조성한 곳은 아닐까? 거기는 무속제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지. 뭐 무속제자가 부처님 앞에 가서 뭐 기도하고 뭐 굿할 일이 뭐 있습니까? 중국 사람이 옛날에요. 밥도 안 먹고 뭐 하루 한 끼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걸 돌발명이질을 했다고 하는데. 진실을 아는 사람은 없고 소문만 무성한 얼굴의 존재. 여기가 둘레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저기 옆에 웬 머리가 저렇게 있으니까 깜짝 놀랐죠. 분명한 것은 머리가 아니라 몸통 부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원래 부처님을 만들 때 머리만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주변 사찰에 문의해봐도 일부러 불상의 머리만 만들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데요. 미스터리한 얼굴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예. 야, 어마어마하네. 엄청나네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인 것 같은데 크기가. 오랜 시간 불상을 만들어왔던 전문가가 보기에도 놀랄만한 형상. 후광이라고 있잖아요. 후광. 그 빨갛게 보이시죠? 저게 이제 그 부처님 불두를 그 육계 나발 뭐 뒤에 그 후광 이런 걸 봐서는 그 불교 조각이라고 100% 불교 조각입니다. 또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크기라는 안 겁니다. 보이잖아요. 얼굴이 갑자기. 저도 이 돌 오래 했지만은 이런 규모는 처음으로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예. 참 엄청난 공력이 들어갔다고 봐야죠. 기술진이나 뭐 장비나 이런 게 최대 투입했다고 봐야지. 거의 한 30층 높이 정도의 그걸 비계를 매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가능했어요. 이 정도 규모의 불상을 제작하기 위해선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했을 텐데요. 제작을 했다면 오롯이 했다면은 세계 최고 작품이 아닌가. 최고 불상이라고 봐야지. 최대 불상이라고 봐야지. 완성된다면 세계 최대 규모의 석불로 꼽히는 중국의 러산대부를 뛰어넘는 크기라는 것. 지금이라도 제보고 해라 하면 옷 벗고 올라가서 하면. 대체 어떻게 이런 불상을 만들게 됐을지 만든 사람의 정체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괜히 하다가 말았다니까. 우리 그 돌 채석장인데. 채석장이요? 예. 인근 주민들 말에 의하면 이 커다란 불상을 누군가 계획하고 만들었다는 건데요. 수소문을 이어가던 끝에 제작진은 불상 가까운 곳에 있는 채석장을 찾아갔습니다. 여기 독특한 게 있어서. 네, 부처님. 불상을 잘 알고 있는 듯한 이분. 부처를 지금 모시고 있는 사람은 우리 형님이에요. 아, 형님이세요? 네. 채석장에서 기다리면 그토록 찾아다닌 당사자를 만날 수 있을 거란 말에 다시 찾은 현장. 채석을 하다 조각을 하는 거죠.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혼자서. 마침내 거대 불상의 제작자를 만났습니다. 108번뇌니까 108m.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108m예요. 밑에 자대가 20m 또 있어. 128m죠. 총계로는. 수십 년간 돌을 캐오던 자리. 이곳에 거대 불상을 조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된 이유는 무엇일지. 저 얼굴만 하는데 7년 걸렸어요. 아직 작업 중이시군요. 얼굴만 제작하는데도 무려 7년이 걸렸다면 완성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들어가 보시죠. 이렇게 할 계획이 좋은 거예요. 아, 이렇게 제작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게다가 불상 주위로는 거대한 문화 공간까지 조성할 계획이었다는데요. 얼굴까지 요만처럼 돼 있잖아요. 지금 이제 나무가 있어서 입이 안 보여. 여기 여 밑에 쉬워요 이제. 이거 손만 어렵지. 이게 뭐. 그에게 이 불상이 대체 어떤 의미이기에 일반인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을 고집스럽게 이어가고 있는 걸까? 이 명산을 내가 만약에 죽으면은 아들도 파먹고 또 손자도 파먹고 가치가 있으니 그럴 거 아니에요. 금강같이. 그럼 이걸 못 파먹게 만드는 방법은 여기다가 뭐 송아지를 만들 수도 없고 강아지 팔 수도 없고 부처님을 한번 조각해보자. 그렇게 계획을 씌워서 오랫동안 석재 사업을 운영하며 자연 재료를 이용해온 만큼 복구할 방법을 고민해왔다는 그. 한반도의 명산이자 한국인의 기상이 발원된다는 지리산이 마주 보이는 이곳 채석장에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거대한 불상을 완성하는 것이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었다는데요. 문제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고 가만히 또 먹긴 몰라. 누가 보면 안 그래서요. 어떤 미친 사람이 저래놓고 죽었냐고. 그 소리는 들으면 안 되지.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를 불상 제작을 이어가겠다는 내 인생의 전부인데 내가 해야 돼. 그 염원이 꼭 이루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깊은 산속 굽이굽이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한 사찰. 수십 년 동안 풀리지 않은 신비로운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사찰을 찾았다는데요. 유명하시다는 부처님이 계시다는 걸 듣고 왔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렇게 신기하시네요.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건 다름 아닌 불상입니다. 마치 누군가 닦아놓은 것처럼 얼굴만 이렇게 하얗게 빛나고 있었는데요. 얼굴을 제외한 불상 전체엔 이렇게 검은 이끼가 펴서 그 세월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불상의 신비는 비가 내려야 그 빛을 더욱 발한다고 합니다. 영겁의 신비로운 미소 속 숨겨져 있는 비밀은 뭘까요? 불상의 신비를 밝히기 위해 비를 기다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장마철 굵은 빗방울로 모든 것이 흠뻑 젖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딱 한 곳, 불상의 얼굴만은 빗방울이 피해간 것처럼 보입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비에 젖어드는 게 당연한 자연의 이치건만 왜 이 불상은 비에 젖지 않는 걸까요? 얼굴이 안 젖어요. 불상이 품고 있는 비밀은 과연 뭘까요? 신비롭다고. 그렇게 비가 쏟아도 얼굴에 비를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만 아시는 거지. 비밀을 직접 밝히기 위해 불상 위로 조심스럽게 올라가 봤습니다. 거세게 내린 빗 속에서도 얼굴은 어디 하나 젖지 않았습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젖어들지 않는 신비의 불상. 스님은 이 신기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30년은 넘었다고 봐야죠. 습하게 되면은 30-40년이면은 곰팡이가 끼고 이끼가 끼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와도 여기 안 젖는다고 봐야 돼요. 불상이 만들어진 지 벌써 30여 년. 긴 세월 속 손과 옷주름 사이사이에 생긴 검은 이끼. 그러나 비처럼 세월도 불상 얼굴은 비켜간 걸까요? 이끼도 보이지 않아요. 이게 젖어 있는 부분이 위에서 떨어질 때 바람이 불면 좀 틀리겠지만 혹시 얼굴 위에 있는 불상의 모자, 즉 보관이 비를 피할 수 있게 우산 역할을 하는 건 아닐까요? 태풍이 올 때도 있고 동쪽에서 비가 때릴 때도 있고 서쪽에서 때릴 때도 있고 그 많은 비를 저 정도 넓이로 해서 그걸 막는다는 거는 신비한 불상 정체는 과연 뭘까요? 아마 화강성으로 봤는데 저 이 돌 색깔로 봐서는 저 익산의 그 황등석 같은데요. 그 지역 이름인데 황등에서 나오는 돌 재질 같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보여주신다는데요. 불상의 재질과 같은 석상에 물을 부어보니 역시 머리서부터 얼굴, 몸통 전체가 금세 이렇게 젖습니다. 하나의 큰 화강석을 깎고 깎아 만들어진 신비의 불상. 그런데 왜 얼굴은 젖지 않는 걸까요? 석공의 명장을 만나 그 이유를 직접 밝혀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마주한 신비한 불상을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30여 년째 밝혀지지 않은 신비한 불상의 비밀은 과연 뭘까요? 화강석은 이 물을 빨아들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가 고운 데는 물을 쉽게 안 빨아들이고 그 입자가 거칠면 물을 빨아들이는 거죠. 얼굴이 다른 부위에 대해서 훨씬 곱게 돼 있다는 거죠. 얼굴이 젖지 않는 이유는 돌의 입자 때문이라는데요. 같은 화강석이지만 다듬기에 따라 표면과 물의 흡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표면에 따라 돌 습성이 달라진다니 직접 보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오돌토돌한 면과 매끈한 표면, 한눈에 보기에도 돌의 느낌이 다르죠? 그렇다면 물을 부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젖는데요? 두 면이 동시에 젖었지만 결과는 좀 달랐습니다. 금세 마르네요.
네, 불상 얼굴은 젖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이에 불상 제작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분이고 이제 옷자락은 조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거칠게 옷자락 그 곡선 같은 걸 주다 보니까는 얼굴은 좀 맨 살을 저기 만든다 생각하는 경우가 이게 옷자락하고 사람이 똑같은 형상 아니겠어요? 글쎄 저희도 이거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서도 글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비를 맞고 있는 불상을 오랜 시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분명 얼굴에도 비를 맞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빗방울이 이렇게 금방 사라지는 거죠. 많이 뿌리면 얼굴에도 약간 묻긴 묻어요. 묻는데 여기는 바람이 통풍이 잘 돼서 물이 습기가 빨리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이곳뿐만 아니라 몇몇의 불상에서 이런 현상이 조금씩 발견되고 있는데요. 신비한 현상의 비밀은 곱게 연마된 석상의 표면과 함께 주변 환경의 조건이 맞을 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신비의 불상은 조금 더 특이한데요. 30여 년째 온화하고 고운 얼굴을 유지하고 있는 불상의 얼굴. 불상의 신비를 듣고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은 늘 온화하고 깨끗한 불상의 얼굴을 거울 삼아 마음을 닫고 좋은 기운을 받아간다고 합니다.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여기 잘 온 것 같아요. 빛이 되는 아름답게 세상을 가꿀 수 있는 그렇게 하시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적을 보이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풀리지 않는 비밀을 간직한 채 오늘도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는 신비의 불상, 천년의 미소로 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